오늘은 성장하는 국가들의 공통점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2030년 돈의 세계지도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짐 로저스라는 분으로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 중 한 분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해외 시장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주로 이제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뭐 IRP 같은 거에 이제 좀 투자를 하면서 이제 ETF 상품들, 뭐 일본, 뭐 베트남, 인도, 뭐 미국 등등등등 다양한 국가 ETF 상품들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 기업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사실 미국 시장이 아니고서는 세세하게 알기가 어렵잖아요. 당장 뭐 베트남의 1등 뭐 식품업체가 어디냐 했을 때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 시장 자체에 투자한 거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국가의 경제 자체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갖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좀 기준을 가지고, 뭐 늘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뭐 인도가 유망하다, 뭐 베트남이 유망하다, 뭐 브라질이 유망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은데, 대체 정말 그 국가들이 우리나라나 뭐 일본처럼 뭐 대만처럼 진짜 그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짐 로저스가 직접 이야기하는 성장하는 국가들의 공통점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은 여기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5년, 10년 보면은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큰 변화는 전쟁, 재해, 지도자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지금 세계에서 성장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저렴함과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 저렴함과 변화는 종종 전쟁이나 재해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쟁이나 재해가 일어나면은 물가와 인건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 순간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하면은 극적인 변화가 가능하죠.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경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그 국가가 높은 빠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전쟁이 나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전쟁이 났다 하면은 북한에서는 뭐 삼성, 뭐 포스코, 이런 뭐 생산시설, 공장 같은 거에 뭐 포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장이 이제 망가지고, 공장이 망가지면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일할 곳은 줄어들고 일할 사람은 많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인건비가 이제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전쟁 직후의 상황은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인건비로 이제 뭔가 생산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거기에 국가적으로 이것들을 잘 아우를 수 있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면은 그 국가는 고속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성장할 가능성이 큰 나라에 투자하려면은 이미 전쟁이나 재해가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짐 로저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그 나라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정말 투자를 유치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떠들고 다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이 뭐 해외 어디 뭐 순방 같은 거 가면은 뭐 세일즈 외교를 했다, 뭐 이런 식 기사가 나잖아요. 말로는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다 우리나라에 공장 만들어 달라, 투자해 달라, 이런 걸 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정말 투자를 했을 때 정책들을 뭐 규제들을 완화시켜주고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이 말로만 뭐 우리나라에 공장 세워주세요, 뭐 우리나라에 뭐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투자와 기업을 장려하더라도 과세를 하거나 규제를 강화했다면 투자자 기업가를 절대로 끌어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투자 기업가는 그 나라의 진정성, 정말 이 나라가 해외 그 돈, 투자 유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진정성이 있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지, 얼마만큼의 세제 혜택을 주는지, 얼마만큼의 인프라적인 제공 혜택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와 기업가에게 이 나라에 와서 돈을 벌어 가라, 이 돈을 벌고 성공하라, 이것이 말로만 그친다면은 이것은 소용없는 거고, 말뿐만 아니라 진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질적인 실행까지 하는 국가는 반드시 성장한다고 짐 로저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이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로 명성을 얻어서 고속성장을 해냈는데요. 현재도 일본의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해외에서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제품을 사고 일식을 즐기고 있죠. 이게 바로 저렴함이 가진 힘입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주도 갈 거 일본 가는 거고, 국내 물가가 워낙 비싸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지고, 엔화가 약해져서 더 오히려 저렴하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쓸 돈을 일본 가서 쓰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상품이 싸다고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죠. 가격이 싼 나라는 일본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품질마저 저렴하다는 거죠. 이 가격이 저렴한 것뿐만 아니라 품질까지 저렴해 보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좋을 때, 품질은 탁월할 때 이제 그 나라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전후에 일본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세계에 수출함으로써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 나갔는데요. 일본 기업이 당시 얼마나 저렴하면서 고품질을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짐 로저스가 많이 하고 다니는 얘기인데요. 알루미늄 롤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제품 및 알루미나 제조업체 알코아라는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1950년대 이 회사의 CEO가 일본에서 가져온 알루미늄 롤을 보고 깜짝 놀라죠. 왜 깜짝 놀라느냐? 품질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의 기업의 그 CEO는 이 일본에서 만든 알루미늄 롤을 보고, 이 알루미늄 롤을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고품질의 알루미늄 롤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알루미늄 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품질이 좋았다는 거죠. 당시 미국은 일본 제품이 너무 저렴하니까 그냥 싸구려 제품을 생각했던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965년에 GM에서 온 컨설턴트가 일본 차를 보고 그게 과연 미국 시장에 성공할까? 그게 미국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까? 왜냐면 일본 차는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산 생각하듯이 품질이 낮고 가격이 싼 이런 제품을 인식했던 거죠. 근데 실제 일본 차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가격은 저렴했지만 품질은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미국 시장을 잠식해 나갔고 지금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됐죠. 일본 차들이. 미국의 자동차는 품질이 떨어졌지만 일본 자동차는 미국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 나갔습니다. 일본인은 전 세계에 판매하려면 제품의 품질이 좋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독일과 일본이 고속성장을 했는데 이 독일과 일본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제 인구 그리고 아이디어와 에너지의 원천인 자유로운 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활동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수익과 리스크 확률보다는 야성적 충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활동은 남극 탐험과 다르지 않다. 일본은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았지만 여러 종류의 자원이 있었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야성적 충동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기업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정말 엄청난 탁월한 성과들을 낼 수 있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폐쇄적이죠. 또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개인의 인권들이 없고 다 이제 그냥 세뇌시키고 막 그 개인이 가진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성장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국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렴함과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저렴함은 강력한 무기인데 저렴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수한 품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우수한 품질 이게 참 많은 국가가 해낼 수 없는 거죠. 특히 저렴한 가격에 해낸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렴함과 극적인 변화가 있는 국가들은 고선하게 되는 거고 또 여기 덧붙여서 인구와 또 개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국가적인 환경과 인프라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본다면은 이 국가의 미래는 밝다. 거기에 활용 정점으로 국가적 지도자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 잘 이끌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국가의 미래는 찬란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해외 시장을 보시고 저처럼 이제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국가에 좀 돈을 묻어 두시면은 5년 뒤, 10년 뒤에는 좀 좋은 성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좀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국가인지 확인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